불안형 애착이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릴 적 부모님과의 애착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니 좀 억울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 불안형 애착에 대해 심도 깊게 파헤쳐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애착 과정으로 개념화한 낭만적 사랑이라는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연애 패턴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밝혀낸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애착 유형 비율은 놀랍게도 유아기의 비율과 매우 유사합니다. 약 56%가 안정형, 24%가 회피형, 20%가 불안형, 양가형으로 나타났어요. 유아기에 나타나는 애착 유형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이는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갖게 되나요?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의 여러분의 연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형 애착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부모님의 특징과 관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 유머 감각이 없다고 인식되는 부모와의 관계. 둘, 이해심이 없는 어머니. 셋, 냉정하고 배려심이 없으며 자신감이 없는 아버지. 여러분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적인 애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불안정 애착 유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했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성된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제가 불안형 애착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이제 애착 유형을 알아보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바로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1.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로맨틱한 사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2. 강렬한 로맨틱 러브는 연애 초기에 흔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3. 로맨틱한 감정은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약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처음처럼 강렬할 수도 있다. 4. 어떤 관계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도 한다. 5. 우리 대부분은 다양한 사람들을 똑같이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단 하나의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6. 사랑에 빠지기 쉽다. 나는 자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자신을 느낀다. 7. 정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드물다. 자, 여러분은 어떤 문장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셨나요? 이제 불안형들은 주로 어떤 문장에 동의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는 문장은 몇 번인지 적어둔 댓글과 비교해보세요. 불안형은 주로 다음 항목들에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로맨틱한 사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강렬한 로맨틱 러브는 연애 초기에 흔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랑에 빠지기 쉽다. 나는 자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자신을 느낀다. 정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드물다. 이렇게 네 가지를 불안형은 동의했고요. 반면 어떤 관계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도 합니다. 라는 항목에는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비슷한가요? 최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셨나요? 새로운 감정 캐릭터인 불안이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수백 가지 상황을 상상하고 각 상황별 대처법을 세웁니다. 애착 유형에서의 불안형도 영화 속의 불안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점은 애정의 대상에 한해서 불안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불안형 애착 유형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연애가 지금 알려드릴 불안형 연애의 특징에 해당되진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연인 사이에 질투하고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셨다면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형 애착의 특징 첫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믿는다. 불안형은 조심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조심성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면 자연스레 조심성이 많아집니다.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 타인 긍정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판단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판단을 잘 못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형이 금사빠 성향도 강해요. 모순적인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 역시 자기 부정, 타인 긍정에서 왔습니다. 불안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긍정해주는 누군가에게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형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질 때 사랑에 빠진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많은 것을 고려하여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실패하는 연애가 많습니다. 실패하는 연애가 많으니 자꾸 상대를 고를 때 조건이 늘어납니다.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는
연락 잘해주는 사람 찾게 되고, 돈 한두 푼으로 신경질 내는 사람 만나다 헤어지면 돈이 좀 많은 사람을 찾게 되는 등 조심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조심성이 높아진 것과 별개로 또 금사빠라서 또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불안형 애착의 특징 두 번째,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불안형은 자신의 연애 경험을 크게 질투, 감정의 기복, 보답의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연애를 하는 내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호감을 갖는 것에 질투를 하게 되고, 기분 좋게 애인과 지내다가도 사소한 문제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심한 감정 기복,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보답에 대한 욕구입니다. 왜 이런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불안형이 유달리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불안형들의 데이트를 상상해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에서 상대방의 사소하지만 다정한 행동 하나하나의 기분이 하늘 높이 들뜨다가도 다른 특정 행동이나 말투 하나로 기분이 확 상해서 한순간에 데이트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상대방에게 속상한 건 또 쉽게 사라지지도 않죠. 자주 겪으신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연락이 잘 안 되면 유난히 초조해하는 것도 불안형의 고질병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내가 싫어졌나?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나? 이런 것들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는 편입니다. 불안형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불안형들이 많이 겪는 문제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불안형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안정형이 가장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불안형들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죠. 불안형 애착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애착 유형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관련된 변수와 현재 애착 유형의 상관관계는 20대 초반에서 가장 높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15세에서 20세만 높아져도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영향에 더 많이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애착 유형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의 애착 유형은 혈액형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자신의 애착 유형이 불안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불안형 애착을 벗어날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철통 같은 애정을 지닌 안정형 애인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좋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겁니다. 불안형 분들은 회피형과는 다르게 자기 부정 수치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부정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 자기 긍정적인 답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걸 부정하고 다시 불안형의 굴레에 빠지기가 쉬워요. 불안형이 혼자서 불안형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안정형 애인을 만나지 않고서는 혼자서 스스로 안정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40대가 되어서도 불안형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불안형이 극복해야 하는 외로움은 혼자 명상을 한다던가 취미생활을 갖는다거나 책을 읽는 등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불안형이 가져야 하는 생각은 얘가 없어도 외롭지 않네? 인데 여기까지 가는 게 혼자 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상담사를 만나야 한다는 말은 불안형이 타인 긍정이 높기 때문에 안 좋은 상담사로부터 듣는 부적절한 솔루션까지 믿고 따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애의 끝이 또 좋지 않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상담사 집단을 향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안형 연애를 오래 하게 됩니다. 좋은 상담사를 만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좋은 상담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상단을 참고하세요.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파트너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불안형이라면 그들의 잦은 확인 요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겠죠. 불안형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애착 유형은 회피형인데요. 여기에 나르시시즘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회피형이나 나르시시스트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휘둘리지 않는지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